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행렬인데 완전히 낯설게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폼을 배우는 거라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 아니면 문자 이런 것들을 어떤 직사각형의 모양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직사각형 모양에 집어넣고 양옆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세팅을 하는 어떤 그런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뭐 A, B, C 그리고 안에 1, 2, 3 이렇게 문자 아니면 숫자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포맷을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얘기해야 될 게 행하고 열이라는 게 각각 조금 뜻하는 바가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이 줄, 가로줄 요렇게를 첫 번째 행이라고 해서 1행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줄, 이 두 번째 가로줄을 2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하나가 행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줄 여기를 이제 1열, 그다음에 두 번째 세로줄을 2열, 이쪽부터 그다음 세 번째 세로줄을 3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가 그린 행렬은 2행 3열의 행렬이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로 얘 이름을 2x3 행렬 이렇게 일단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디 문제나 이런 곳에서 2x3 행렬이나 3x2 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앞에 게 가로줄, 뒤에 게 세로줄 이렇게 해서 이 모양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따라서 그 다음에 좀 따져야 될 게 여기 안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요름 하나하나들을 성분이라고,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분은 조금 이렇게 뭐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행, 2행에 있는 행렬이 2행에 있는 성분이고 1열, 2열, 3열 중에 3열에 있는 성분이라 이걸 각각 읽어서 2행 3열의 성분이라고 읽고요. 근데 이렇게 매번 쓰면 너무 귀찮기도 하고 조금 없어 보이니까 얘를 영어로 A 이렇게 쓰고 이 밑에 인덱스 넘버로 행이랑 열 순서부터 2, 3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좀 표현을 좀 마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나 아니면 뭐 어떤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게 행, 여기 있는 게 열이고 그 행과 열에 위치한 성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제가 그렸던 거를 이 성분표로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여기가 1행 1열, 그다음 여기가 1행 2열, 여기가 1행 3열, 그다음 여기가 2행 1열, 2행 2열, 그 다음에 2행 3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요거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다뤄봐야 될 게 저 이렇게 매번 그리거나 어떤 저 형식으로 문제를 주지 않고 그냥 이 성분만 가지고 정의를 해서 줘버리는 문제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기 1행 1열부터 시작해서 1행 2열 쭉쭉쭉 가서 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1행 n열, 그 다음 여기도 계속 2행 1열일 거고 3행 1열일 거고 쭉쭉쭉 가서 n행 1열인 n부터 요 끝에는 당연히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전부 다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n행 n열의 그 마지막 성분까지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 여기에 있는 애가 이 행의 열과, 그러니까 이 행열의 행과 열의 개수를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행열은 지금 보시다시피 n/n 행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를 다른 말로 n차,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2x2면, 그러니까 2x이면 2차 정사각, 그다음 3x3이면 3차 정사각 이렇게 해서 n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고등상단원에서는 2차 정사각 행렬을 그렇게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한 2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2차 정사각 행렬의 예시를 그냥 아무거나 저거 두 개만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3B, 그 다음에 B가 예를 들어 5, C,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이때 여러분 보시겠지만 지금 제가 2차 정사각 행렬 여기도 2행 2열짜리 행렬이고 여기도 2행 2열짜리 행렬이라 맨 처음에 얘기한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모양이 아예 지금 포맷이 똑같을 때 A랑 B가 같다 이렇게 되면 이 뜻은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 둘의 성분이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는 제가 들은 예시에서는 A는 5일 거고요.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여야 되니까 A가 5일 거고, 그다음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여야 되니까 C가 2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여야 돼서 D가 3이고요. 마지막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랑 똑같아야 돼서 B가 2다. 요거까지 조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면 좀 행렬의 정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행렬의 정리는 이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 다루게 될 행렬의 연산인데요. 행렬의 연산하면 조금 몇 가지만. 사실 여기가 뭐 대부분 문제가 지금 다 이쪽에서 나올 거고 이쪽이 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짧게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따져야 될 게 덧셈하고 뺄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조금 이것도 예시를 위해서 2차 정사각 행렬을 한 2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E, F, G, H라는 2차 정사각 행렬로 만들고요. 그럼 이때 이 밑에서 A랑 B라는 행렬,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행렬은 일단 덧셈 뺄셈은 모양이 같다는 걸 무조건 전제로 해야 돼서 얘네 둘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야 덧셈 뺄셈 등의 연산을 할 수 있고, 이 둘의 연산에서는 그냥 여러분 시계 계산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빼고 빼기까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C 플러스 마이너스 G,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그래서 D 플러스 마이너스 H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왔던 것처럼 그냥 수와 식에서의 어떤 그런 계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랑 식에서도 뭐 예를 들어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모양이 똑같아야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그냥 더하고 빼면 되는, 그러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더하고 빼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좀 저는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덧셈 뺄셈에서는 원래 우리 연산 법칙을 따지게 되는데 여기는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사실 원래 우리가 이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성도 잠깐 그냥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써보면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도 뭐 일단 계산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여기에 괄호가 쳐져 있다고 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쪽 괄호 쳐져 있는 그 결합 법칙이랑도 그 결과를 같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산 법칙이 좀 적용된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실수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실수배라고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 뭐 아는 것처럼 K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실수에다가 행렬이 곱해지는 뭐 예를 들어 3A, 4A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과정을 실수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그대로 쓰게 되면 K가 실수일 때 A라는 이 행렬을 갖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어색한 계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각각 성분의 전부 다 이 앞에 실수인 K가 곱해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A, 그 다음에 여기는 KB, 여기 KC, KD까지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는 사실 여기도 똑같이 저 연산 법칙을 따져주게 되는데 뭐 이 계산 과정은 그렇게 크게 뭐 난이도 있는 과정이거나 뭐 낯선 과정은 아니라서 그 계산 과정은 잠깐 넘어가고, 여기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앞에서 써놨으니까 여기서 분배 법칙까지 써주게 되면 K의 A 플러스 B가 분배돼서 K의 A 더하기 K의 B다. 요렇게 되고요.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저쪽에 없는 애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애가 하나 여기서 없는데 절대로 교환 법칙은 함부로 성립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다음 내용이 될 텐데 교환 법칙이 함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좀 반드시 유념을 하고 이 파트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곱셈, 전체 곱셈을 좀 먼저 해볼 텐데 여기가 아마 제일 완전 처음 배우는 거라 완전 낯설 거고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조금 많이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곱셈인데 이거는 먼저 조금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필요한데 전제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앞에 행렬과 뒤에 행렬이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예시에서는 A 곱하기 B 행렬이라고 할 때 전제가 어떤 거냐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이 곱셈이라는 연산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제가 수식으로 써보면 예를 들어 A가 n by n 행렬이고 그 다음에 B가 n by k 행렬이다 이런 식일 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열의 개수 행열이었으면 이게 열일 거고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두 개가 똑같아서 이럴 때만 이제 계산이 성립이 가능하고요. 이때 A 곱하기 B라는 행렬은 이제 얘네 둘을 곱하고 남은 애들 즉 얘 M과 K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 by K 모양의 행렬이 된다. 요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곱셈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막 뭐 교환도 되고 결합도 되고 막 계산이 가능했는데 여태까지 수식에서는 근데 이 행렬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 성립 조건이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 있는 열의 개수와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똑같고 얘네 둘이 지운 나머지 M과 K의 모양으로 결과값이 등장한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계산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이 M이라는 행 그리고 B에서의 열 이거 두 개를 기본적으로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림만 보면 좀 그래서 좀 잠깐 예시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 3, 4 그다음에 여기는 A, B, C, D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행하고 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얘를 이렇게 아까 저 화살표 모양대로 이렇게 갈라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거의 끝난 건데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앞에 거의 행과 그러니까 A의 행과 B의 열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많이 적응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를 좀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게 되는 A, B라는 행렬은 지금부터 좀 보시다시피 얘가 2x2 행렬이고 여기도 2x2 행렬이라 제가 이건 좀 의미로 맞춰놓은데 이 결과값은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2x2 행렬이 나와야 돼서 제가 먼저 좀 4칸 정도를 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에 새로운 행렬에 여기가 1행 1열, 그 다음에 여기가 1행 2열, 그 다음에 여기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게 1행 1열이고 다시 여기 이렇게 막 가서 여기 2행 2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될 게 여기 있는 1행 1열이면 여기에서도 1행과 여기에 1열을 계산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다 두고요. 그럼 다시 얘랑 얘를 곱해서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도 다 그대로 해주시면 돼서 그대로 좀 더 해보면 여기가 1행 2열이니까 1행과 2열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1 곱하기 B하고 더하기 2 곱하기 D 하게 되면 얘가 들어올 거고 다시 이쪽도 똑같이 여기가 2행 1열이니까 여기에 있는 2행과 여기에 있는 1열이 계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3 곱하기 A 더하기 4 곱하기 C 이렇게 계산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들어와야 될 게 2행 2열이니까 여기 있는 2행과 여기 있는 2열이 계산돼서 3B 더하기 4D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이제 처음 하면 많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어서 요거는 좀 충분히 연습을 좀 많이 통해서 얘가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사실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이외에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확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건데 연산법칙 중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B랑 A라는 행렬을 각각 연산하게 되면 B라는 행렬이 n by k 그 다음 A라는 행렬이 n by n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앞에 거의 열과 뒤에 거의 행이 지금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예 BA라는 행렬은 지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질이 얘네 둘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같게 되는 게 행렬에서는 오히려 좀 많이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정사각 행렬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예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좀 많이들 이제 낯설어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너무 당연시되는 부분이라 고등 3 정도 되면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곱셈 공식 역시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하실 수 있어서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 너무 많이 했던 식이라 그냥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다시피 a 제곱 그 다음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 연산을 해보면 그냥 2ab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대로 연산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a 제곱 그 다음 ab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ab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 뒤에도 ba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수나 식에서는 여기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했었기 때문에 저걸 묶어서 2ab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교환 법칙이 성립 자체는 안 하기 때문에 얘를 써줄 때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이 다 이쪽 파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오늘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단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이제 다 3번까지 했습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게 좀 나옵니다. 단위 행렬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를 2라는 문자를 쓰게 되고요. 갑자기 행렬도 처음 배웠는데 앞에 단위라는 말이 붙었는데 단위라는 말은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일자리 이렇게 좀 얘기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단위 원이다 이런 반지름이 1인 원 아니면 단위 정사각형이다 이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사각형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도 그냥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행렬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거는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2라는 행렬은 단위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모양이어야 되고 이렇게 2x2 아니면 3x3 역시도 단위 행렬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전부 다 일자리 단위 행렬 2라고 그러니까 저 알파벳 2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그냥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상 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쪽에만 1이 전부 다 들어가고 나머지 이 성분들이 전부 다 0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단위 행렬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질이 좀 몇 개 있어서 그 성질만 충분히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아무 행렬이나 곱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 곱하기 1 이렇게 해도 100이라는 결과가 나오듯이 뭐 a 곱하기 2 이런 행렬을 하게 돼봤자 A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또 재밌게도 이 결과랑 동일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몇 안 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렬 역시도 똑같이 이제 거듭 제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곱해도 되는데 2를 여러 번 곱하고 여러 번 곱해서 계속 아무리 많이 곱해봤자 즉 1을 아무리 많이 뭐 제곱시켜봤자 1이 되는 것처럼 얘 역시도 그냥 단위 행렬 2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것 통해서 이제 곱셈 공식까지 좀 유도를 해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행렬의 제곱이니까 원래는 이제 곱셈 공식이 성립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얘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곱셈 공식으로 그대로 써도 되고요. 사실 저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크게 문제가 없어서 a제곱 플러스 2a2일 텐데 그러니까 2a랑 1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2a만 남게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게 2의 제곱인데 그거 역시 그냥 2가 나온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조금 더 많이 하는 완전 제곱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합차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그냥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 둘 정도의 가장 간단한 뭐 어떤 곱셈 공식 아니면 그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행렬에서 현재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아서 요거 정도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2단원에서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해야 될지 이 단원에서도 어떤 정리라는 그런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거까지 얘기하게 되면 좀 이제 문제 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서 그거까지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그런 정리고요. 각각 다른 사람인데 저 둘이 조금 행렬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좀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A, B, C, D일 때 이때 2차 방정식을 쓰게 되는데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그 다음에 더하기 AB 마이너스 BC의 2가 언제나 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 같은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1, 2, 3, 4이다. 제가 끼워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뭐 마이너스 여기 두 개 더한 거 5A 바로 빼고 5A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니까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항상 0이다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이거랑 같이 곱셈 공식이랑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요건 조금 알아두시면 편한데 굳이 막 제가 바락바락 외우라고 지금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좀 외워지는 대로 좀 외웠으면 좋겠고 요거 없어도 사실은 이게 잠깐 증명을 해보면 그냥 노가다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증명을 하면 A제곱은 보시다시피 A 곱하기 A라는 행렬이고 얘 먼저 조금 계산을 해보면 A, B, C, D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A, B, C, D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연습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앞에 거 행, 뒤에 거 열 잡은 다음에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밑에 나겠습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A 곱하기 A, B 곱하기 C를 더하니까 A제곱 더하기 BC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B, BD니까 AB 플러스 BD 그 다음에 AC, CD니까 AC, CD 그 다음 마지막 BC, D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A 플러스 D와 A인데 이게 그냥 숫자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이건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게 그냥 녹아다는데 A, B, C, D 실수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써있기 이렇게 써있어서 그렇지 그냥 실수로 저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계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마이너스 잠깐 떼고 나머지만 먼저 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냅두고 이제 A제곱 AB 그 다음에 AB 플러스 BD 이쪽도 AC 플러스 CD 그 다음에 AD 플러스 D제곱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얘까지 해서 실수배 해주시게 되면 되는데 AD 마이너스 BC에 2니까 여긴 지금 2차 단위행렬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게 AD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0, 0, AD 마이너스 BC라서 요거 다 계산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얘랑 얘를 빼고 얘를 더하는 구조로 진행되거든요. 이쪽 0이니까 여기가 좀 간단해 보여서 여기 먼저 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 빼기 얘, 그 다음에 얘 빼기 얘가 돼서 아예 똑같은 놈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것도 보면 A제곱 플러스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계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A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D이기 때문에 남는 게 마이너스 AD 플러스 BC라서 여기서 이걸 다시 더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없이도 싹 다 지워지고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했을 때 그냥 빵이 나온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노가다로 증명이 가능한데 알아주시면 문제 푸는 게 한 30초 정도 빨라지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이건 저렇게 계산을 해도 다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자여서 좀 지저분하지 그냥 숫자로 다 들어가면 저것도 금방 계산이 돼서 굳이 막 외우라고 크게 얘기하진 않으나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 요거 외워두면 좀 많이 쓸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렬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